여러분,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로 그런 악몽 같은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10년 만에, 어떤 이는 무려 30년 만에 자신의 과거와 재회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기억을 되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고, 때로는 첫 번째 인생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세 가지 시라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해변에서 발견된 피아니스트. 2005년 4월, 영국 켄트주의 한 해변에서 젖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죠.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그의 신원을 밝힐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옷의 상표가 모두 제거되어 있었고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며 무언가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는 펜을 들더니 정교한 그랜드 피아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밀한 건반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죠. 의료진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피아노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그를 병원 내 예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고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연주였죠.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피아노맨이라고 불렀고 전 세계가 그의 정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혹시 실종된 유명 피아니스트가 아닐까? 범죄 조직에서 도망친 것은 아닐까?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4개월간의 침묵 끝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의 안드레아스 그라슬이라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일시적인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의 치료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고향,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죠. 치료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실제로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취미로 연주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기억상실 상태에서 그의 무의식은 피아노를 유일한 소통수단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음악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였던 거죠. 기억을 되찾은 안드레아스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역설적이게도 그를 괴롭혔던 트라우마는 그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4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이제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30년 만에 딸을 만난 어머니. 1985년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리 메이엔이라는 여성이 심한 머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농사일 중 발생한 사고였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3살 배기 딸 샤오링의 얼굴도 낯설기만 했죠. 남편은 몇 년간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리 메이에는 가족에게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결국 1988년 그녀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어린 딸 샤오링을 남겨둔 채로요. 샤오링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죠. 내 엄마는 너희 가족이 싫어서 떠난 거야. 샤오링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어머니를 꼭 찾아내겠다는 결심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5년 샤오링은 33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의 힘을 빌려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의 인기 앱 웨이보에 어머니의 사진과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올렸죠. 1988년에 실종된 제 어머니를 찾습니다. 이름은 리 메이엔,
당시 35세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게시물은 수백만 명이 공유했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리 메이엔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는데 사진 속 사람과 닮았습니다. 샤오링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죠. 하지만 재회의 순간은 드라마처럼 감동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리 메이엔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세요? 라고 물었죠. 샤오링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샤오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추억이 쌓여갔죠. 그리고 6개월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샤오링이 어머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였죠. 그 순간 리 메이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래,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작은 아기에게 불러줬던 것 같아. 완전한 기억의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무의식 속에 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던 거죠. 리 메이엔은 비록 과거의 기억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지만 딸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샤오링의 집 근처로 이사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샤오링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세 번째 이야기, 2번 살아간 남자. 2008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제프 잉그램이라는 남성이 콜로라도주 덴버 시내를 배회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이 그를 보호했고 지역 TV 방송국은 그의 사진을 내보내며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제프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4년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죠. 당시 그는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몇 달 후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해리성 둔주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어 갑자기 일상을 떠나 방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증상이죠. 2008년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심각했습니다. 제프는 무려 6주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TV 방송 덕분에 그의 약혼녀 페니가 그를 찾아냈지만 제프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페니의 얼굴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죠. 그들의 재회 장면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페니는 울면서 제프를 껴안았지만 제프는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프는 서서히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2번이나 기억 상실을 겪었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는 자신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프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달라지겠다고. 그는 정신건강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요가와 명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억상실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가가 되었죠. 2010년 제프와 페니는 결혼했습니다. 페니는 제프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제프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고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기억상실은 제게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두 번째 기회를 준 축복이기도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프가 2008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기억상실 증상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한 것이 효과를 본 거죠. 그는 이제 정신건강 상담사로 일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프는 말합니다. 저는 사실 운이 좋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기다려줬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짜 나를 찾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기억과 정체성.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여러분은 궁금하셨을 겁니다. 기억 상실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기억은 우리 뇌의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저장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뇌피질은 장기 기억을 저장합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의 경우 물리적인 뇌 손상이 없음에도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컴퓨터 파일이 삭제된 게 아니라 파일이 있는 폴더의 경로를 잊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억을 잃은 사람들도 여전히 기술적 능력이나 감정적 기억은 유지한다는 겁니다. 피아노맨이 여전히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처럼 리 메이엔이 자장가를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처럼요. 이를 절차적 기억과 감정적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일화적 기억과는 다른 뇌 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들은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기억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회복력, 사랑의 힘,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드레아스는 4개월간의 침묵 끝에 자신을 찾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 메이엔과 샤오링은 3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녀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제프는 2번의 기억 상실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없이도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은 기억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샤오링의 어머니는 딸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깊은 무의식 속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와 어려움은 우리를 부서뜨릴 수도 있지만 적절한 지원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길어 보이는 터널도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만 진정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고 소중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억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